여러분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기대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잊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냥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로요. 먼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50대 초반의 미정 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도 말수도 없고,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할 일만 하느라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랑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 키우고 살림하고 고생했나 싶다니까. 예전엔 친구들 만나면 웃고 떠들고 기분도 전환됐는데, 요즘은 모임도 뜸해지고, 다들 바쁘단 이유로 연락도 잘 안 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지금 내 처지가 괜히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다곤 하지만 나도 집에서 쉰 건 아니거든. 근데 왜 나만 늙어가는 느낌이야?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탄식이 나와요. 피부도 푸석하고 예전 같지가 않으니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정말로 위로가 되거나 해결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하소연은 듣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감정을 전달하게 되고 결국 관계까지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누군가가 찾아와 자기 연민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끊임없이 털어놓는다면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쪽도 마음이 점점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지치고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진짜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툭툭 내뱉는 말들은 스스로의 기운을 더 떨어뜨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감정을 안겨줄 뿐이에요. 그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실은 나쁜 기운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불평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관계를 서서히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푸념으로 인해 관심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얻게 되는 관심은 결국 내 행복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그것을 바꾸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무심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곤 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표현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더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올해 51살 은정 씨의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고 괜히 짜증이 날 때도 많죠. 빨래 개다 보면 나만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은정 씨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짜증나는 하루에도 저녁엔 꼭 맛있는 걸 하나는 먹기로 스스로와 약속했거든요. 가족 입맛 맞추느라 늘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종종 만들거나 사와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식탁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혼자서 조용히 음식을 한 입 베어물죠. 아, 이 맛이야.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와요. 이젠 눈치 보지 않아요. 내 입맛 하나 챙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이야.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엔 꼭 30분씩 스트레칭과 산책을 해요. 처음엔 이게 뭐라고 싶었는데 요즘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서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답니다. 햇볕 쬐면서 이어폰 끼고 걷다 보면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져요. 이 시간엔 아무 생각 안 할래.
그게 진짜 힐링이더래요. 가끔 SNS에서 지인들이 해외여행 간 사진이나 명품 가방 사진 올릴 때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심도 올라오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쓱 넘겨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질투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보다 내 몸 하나, 내 하루 하나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이제는 아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은정아, 너 요즘 좀 달라졌다. 편안해 보여. 은정 씨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를 좀 챙기니까 그러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참 크더라. 58살 중년 남자 기석 씨의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은퇴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래 이참에 좀 쉬자 싶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도서관도 다니며 산책도 했지만 점점 집에서 TV만 보며 보내는 날이 많아지고 괜히 가족한테 짜증도 내고 가족들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껏 열심히 일한 건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반가운 인사 끝에 친구가 말했죠. 형 요즘 시간 많으면 우리 당구 동호회 한번 나와봐요. 다 또래들이고 재미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당구야 싶었지만 심심함을 이겨낼 겸 한번 나가봤어요. 처음 간 그날 기석 씨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툭툭 농담도 던지고 실수해도 박수 쳐주고 게임 끝나고는 근처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수다도 떨었죠. 비슷한 또래가 모인 데다가 관심 분야가 같으니 대화는 풍성했죠. 나 아직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기석 씨는 일주일에 2~3번은 당구장에 나가요. 기술도 늘고 감도 돌아오면서 내가 제법 잘하네 하는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먹고 소소한 농담도 주고받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기 자신을 다시 좋아하게 됐다는 것. 당구채도 직접 사서 이름까지 새기며 당구장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소소한 설렘이 참 좋더래요. 가끔 가족이 묻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러면 기석 씨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냥 내가 좀 좋아졌어. 지금까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점점 더 넓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진실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결국 타인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유대감과 소중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행동들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돌려주는 일은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크고 깊은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올 거예요. 결국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삶이니까요.
경수 씨는 55세 결혼한 지 30년 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해왔고 거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다가오는 공허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던 어느 날 경수 씨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날부터 경수 씨는 주말에 짬을 내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작은 역할만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과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경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 당신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경수 씨는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기쁨이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경험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경수 씨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만 살아가니 나이 드신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했어요. 경수 씨가 있어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경수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퇴직 후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물론 그는 이웃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경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않고 타인과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 삶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다.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만의 만족이 아닌 타인을 위한 행복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점점 더 깨달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행복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대신 더욱 깊어진 마음과 많은 경험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주변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멋지게 나이를 먹으려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불평불만은 멈추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세상과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둘째는 나를 사랑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를 돌볼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멋지게 나이 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니까요. 셋째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 주변은 언제나 따뜻해지고 나 역시 사랑을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니까요.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알차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